네, 녹화 시작 다시 눌렀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5, 4. 예, 안녕하세요. 이 고급 독일어 플립 러닝 제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의 주제는 주의 사회문화적 의의입니다. 자, 여러분들 거의 제가 그 주 가로쳐 놓고 지금 한자어 돌주를 써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글로만 쓰니까 학생들이 주의 사회문화적 의의 했더니 그러면 술의 사회문화적 의의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이전에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 한자어로 돌주를 써놨거든요. 이 돌주, 한자어는 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뱅글뱅글 순환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월화수목금토일에 해당되는 7일 일주와 관련된 그러한 주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의 사회문화사적 의의. 자, 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가 다음 같은 이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 같은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자, 시간 단위인 주가 우리 곁에서 갑자기 사라진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떨까? 이 질문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주가 갑자기 우리 주변에서 없어졌어요. 월화수목금토일에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삶은 과연 어떨까? 아마 많은 이 불편함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대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아침에 일어나시면 어떠한 생각을 먼저 떠올리는지, 오늘이 몇 월 며칠일까?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뭐 저의 경우일지도 모르겠지만요. 저는 먼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이 시간과 관련돼서 생각을 할 때는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화요일이다. 그러면 오늘 뭐 오전에는 어떠한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오후에는 어떠한 약속이 있고 기타 등등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월요일 출퇴근 시간은 복잡하니까 월요일에는 조금 평소보다는 일찍 나가야 되겠구나. 또는 목요일은 우리 뭐 이 동아리 활동이 있으니 오후에 뭐 6시에 어디에서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되지. 또는 금요일은 불금이니 우리가 친구들과 어디에서 나가서 좀 놀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떠한 이에게는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든 어떠한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러한 생각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이 수강생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고급 독일어가 있는 요일이니까 상당히 오늘은 재밌는 그러한 이 날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것은 제 어떠한 생각일 수도 있고요. 예, 좋아요. 자, 일단 우리가 주라는 것은 이 오늘날 지구의 많은 문화 공동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주라는 시간 리듬에 맞춰서 즉 생활을 영위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경제적인 활동이든 어떤 종교, 문화적인 활동이든 여가 활동이든 기타 등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보통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주라는 시간적 틀에 의해서 즉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주라는 것은 다른 시간 주기, 시간 단위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여기에 한번 주목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하루라는 개념이 있죠. 또 한 달이라는 개념이 있고 또 1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루나 한 달이나 1년은 자연의 순환성, 자연의 주기성을 따르는 그러한 시간 시스템입니다. 그에 반해서 주는 어떠한 이 자연의 주기성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라는 시간 단위는 이것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시간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문화사적, 인류 문화사적으로 따져보면은 일주라는 시스템은 아주 다양한 시스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화권에서는 4일을 일주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문화권도 있었고요. 또 5일을 일주 시스템으로, 또 10일을 또는 13일을 또는 8일을 일주 시스템으로 엮었던 그러한 문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문화권의 사람들은 7일 일주 시스템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류에게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따르고 있는 또는 준수되고 있는 7월 1주 시스템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사회문화적 이 배경 속에서 이러한 7일 1주 시스템이 만들어졌는지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인클래스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와 관련된 여러 개의 논문을 쓰면서 2020년에 썼던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썼던 것 같아요. 자, 인용입니다. 주의 길이는 문화 공동체, 문화 구성원들의 사회문화적 관습에 근거해서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정해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의 길이라는 것은 반드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7일일 필요는 없었어요. 뭐 4일도 괜찮고 5일도 괜찮고 10일도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렇지만 많은 공동체들은 지금 7일 1주 시스템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사회문화적 관습에 의한 어떻게 사람들,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그 주기가 정해진 거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주에 대한 아주 인간의 집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인간의 주에 대해서, 주에 따라서 이 자기의 어떤 이 주기적 리듬을, 인간의 삶의 리듬을 맞추려고 하는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것이 잘 드러난 문학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 디포가 쓴, 즉 로빈손 크루소라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로빈손 크루소를 안 읽고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다니엘 디포의 1719년에 발표된 로빈손 크루소의 이 주에 대한 집착, 또 시간에 대한 집착, 또는 시간에 대한 어떠한 이 시간에 맞추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 이것이 잘 드러낸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 이 다니엘 디포의 로빈손 크루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소설에 대한 내용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니엘 디포의 로빈손 크루소는 1719년에 발표한 그러한 이 소설이고요. 원 제목은 요크 선원 로빈손 크루소의 삶과 이상하고도 놀라운 모험이라는 제목으로서, 제목이 길죠. 이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간단히 그냥 로빈손 크루소라고 부르는 제목으로 이 책이 발간이 됩니다. 로빈손 크루소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여져 있는 소설이고요. 이 로빈손 크루소의 이 다니엘 디포의 로빈손 크루소와 함께 우리가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있죠. 이 두 권의 책을 18세기 영국 문학이 쌓아 올린 금자탑이다라고 얘기하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로빈손 크루소는 어떻게 돼 18세기 영국 문학의 금자탑을 쌓았던 대표적인 문학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작품으로 통해서 다니엘 디포는 세계적인 이 작가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죠. 자, 다니엘 디포의 로빈손 크루소의 이 로빈손 크루소의 달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절은 제가 로빈손 크루소의 원본을 지금 번역했던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번역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산으로는 이미 말한 것처럼 내가 이 끔찍한 섬에 첫 발을 디딘 날은 9월 30일이었다. 때는 추분이라 태양은 바로 내 머리 위에 있었고 내가 관측하여 계산한 본 결과 섬은 북위 9도 29분에 있었다. 내가 섬에서 열흘이나 이틀 정도 지낸 뒤 노트와 펜, 잉크가 없어서 날짜가 가는 것을 모르고 평일과 안식일도 구분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막으려고 나는 칼을 이용하여 커다란 기둥에 대문자로 글을 새겨 큰 십자가를 만들었다. 나는 그 십자가가 내가 처음 상륙한 해변에 그 십자가를 내가 세웠다. 거기에 나는 1659년 9월 30일 이 해변에 상륙했다라는 글귀를 새겨 넣었다. 그리고 나는 네모난 기둥 옆면에 매일 칼로 눈금을 새겼다. 7번째 눈금은 다른 눈금보다 2배로 더 길게,
그리고 매월 1일에는 그것의 2배를 더 길게 새겼다. 그래서 나는 주, 달, 해의 단위로 시간을 계산하는 달력을 갖게 되었다. 자, 여러분들, 로빈son 크루소는 여러분들 무인도에, 배가 난파되어 무인도에 상륙하여서 혼자 이 무인도 생활을 하죠.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로빈son 크루소가 과연 무인도에서 몇 년 동안을 혼자 생활을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주목해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자, 로빈son 크루소는 난파에서 소설에 의하면 28년 동안을 혼자 무인도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정확하게 28년 동안 혼자 생활한 건 아니고요. 자, 25년 동안 혼자 생활하다가 25년째 되는 날 다음과 같은 또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로빈son 크루소가 거기에 식인 원주민에게 잡혀먹을 한 원주민을 구해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주민에게 이름을 프라이데이라고 갖다 붙이죠. 자, 거기에 대한 구절입니다. 자, 다시 인용해서 읽겠습니다. 잠시 후 나는 그에게 말을 걸어 그가 나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는 그의 이름이 프라이데이라고 알게 했다. 금요일은 내가 그의 목숨을 구했던 요일이었다. 나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그를 그렇게 불렀다. 이 프라이데이를 만난 로빈son 크루소는 프라이데이를 만난 시기는 난파된 지 25년이 지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로빈son 크루소는 어떻게 돼요? 요일을 잊어먹지 않았죠. 카운트를 계속해 가면서 하루하루마다 요일을 계산했던 거예요. 그래서 25년을 혼자 무인도에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일을 잊어먹지 않고 그 원주민을 구한 그 날을 프라이데이, 즉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을 원주민에게 갖다 붙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과연 왜 도대체 로빈son 크루소는 이렇게 25년 동안 고립되고 단절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7일 1주 시스템을 그렇게 준수했을까? 이것은 아마 이 로빈son 크루소의 단순한 주에 대한 또는 시간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서 그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즉 생활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7일 1주 시스템을 준수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절박한 그러한 심정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그 집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애착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노력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주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인클래스 시간에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7일 1주 시스템, 이것은 3,000년 이상의 역사, 즉 3,000년에 가까운, 3,000년 이상은 아니지만 3,0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회문화적 제도입니다. 어떠한 사회문화적 제도가 3,000년 동안 계속해서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제도는 없을 거예요. 아마 주를 제외한다면 그러한 사회문화적 제도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주라는 것은 인류의 곁을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인류의 가장 오래된 발명품이자, 즉 인간이 만들어낸 물건이죠. 발명품이자, 그리고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즉 인류의 가장 오래된 사회문화적 제도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라는 것은 날이나 일이나 월과 달리 자연의 순환성이나 주기성과 무관하게 그냥 7의 배수의 어떠한 그 무한 반복적인 그러한 수학적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시간의 단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7일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한 주기로 일정한 주기, 7의 배수로 무한 반복이 되는 그러한 수학적 논리를 따지고 있는 그러한 시간의 단위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주는 시간에 구조를 부여하려는 인간의 부단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주라는 것은 문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주는 사회문화적 관습에 기초하여 고안된 인위적인 시간 단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화권마다 주의 길이는 다를 수가 있다.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7일 1주 시스템이 가장 널리 보편화된 그러한 시간 단위로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주와 관련돼서 아주 필독서에 관련된 그러한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 태생의 미국의 사회학자 에비아타 제루바벨이 쓴 7일 주기, 주의 역사와 의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985년에 간행이 되었거든요. 이 책은 한 200페이지에 해당되는 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으로서 얇은 분량의 책이지만은 주와 관련된 가장 고전적인 고전서 중에 고전서, 필독서로 이렇게 뽑히고 있는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지금 이제 아주 좀 자세하게 지금 읽어나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이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지금 이 번역 작업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제루바벨이 쓴 7일 주기, 주의 역사와 의미라는 책이 여러분들도 우리 학교 도서관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심이 있는 분은 한번 책을 빌려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쓴 내용을 지금 인용합니다. 제루바벨의 이 7일 주기에 대한 그러한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분은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볼까요? 달과 년과 달리 주는 인류가 그 어떤 자연의 주기성과 완전히 무관하게 창조한 인위적인 리듬이다. 주는 자연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인간 활동의 유일한 중요 리듬이다. 주는 수학의 규칙성만 따른다. 아까 7의 배수를 따른다고 그랬죠. 주의 발명은 자연의 포로에서 벗어나 자신의 인위적인 세상을 만들어내려는 인간의 초기 주요 시도들 가운데 하나였다. 라고 제루바벨은 1585년에 쓴 책 4쪽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주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과연 주를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 또 주라는 어떠한 사회문화사적 의의 또는 주의 어떠한 사회문화사적 의의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과제는 사이버 캠퍼스에 올릴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인클래스 시간에 저하고 그냥 같이 한번 내용을 토론하고 나눌 시간의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강생 여러분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인클래스 시간에 와서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말하고 또 동료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플립러닝 제2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